조금 전 내란 특검팀이 풀려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했는데요.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을 위한 특별조사실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5시 5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이 혐의들을 수사해오던 경찰 특수단은 지난 5일과 12일 그리고 19일 이렇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별도로 윤 전 대통령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을 밟습니다. 법원이 지난 12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뒤였습니다. 특검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체포에 나설 수사 인력도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 측이 즉시 체포에 나설지 여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자진 출석 형식으로 특검에 나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영장 집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한 조사실이 마련돼 있냐는 질문에는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냐고 반문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로 이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요청을 전례 없는 사유를 들며 받아들이면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지난 108일 동안 풀려난 채로 산책을 하고 지지자들과 만나며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빠르면 내일 중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0일 0시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가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자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던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1월 3일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차벽과 200여 명의 인간벽에 가로막혔습니다. 1000명 이상 인원을 대폭 늘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끝에야 1월 15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었지만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 조사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오전 2시 59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석방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됐습니다. 석방된 뒤 윤 전 대통령은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고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다니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법원은 경호와 방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했다가 3차 공판에서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게 해 특혜 논란도 일었습니다. 석방된 지 10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강제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1위입니다.
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했죠. 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인데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언론에 공지를 했는데 경찰의 출석 요구 2회에 이미 불응을 했고 예.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 난 직후 19일에도 출석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소환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의사가 명확해 보인다. 네. 라고 이제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여러 차례 그 경찰 수사기관의 수사 요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태고 특검이 6월 18일에 출범을 했는데 예. 19일에도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누가 어차피 소환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거라는 네. 게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고요. 예. 일단 23일에 사건을 인계받았는데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일단 체포영장을 예. 청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밝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뭐 3특검이 출범을 네. 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세 개의 특검이 모두 어차피 윤석열 씨와 이제 김건희 씨를 겨냥하고 있기 예. 때문에 속도전이 될 것이다. 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속도전 차원에서 보면 내란 특검이 가장 좀 발빠르게 그렇습니다. 움직이고 예. 있는 거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 보호의 임명 절차에서도 조금 빨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얻고 이제 출범을 시키는 것도 다른 특검들에 예. 비해서 좀 속도가 빨랐고 그렇군요. 이전에 이미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그러니까 추가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예. 이런 과정도 이제 다른 특검들에 비해서는 좀 전격적이다. 예.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한 발 빨랐다라고 판단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기존에 윤석열 씨나 혹은 뭐 김용현 씨 쪽에서 판단했을 때는 검찰이나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는 방식은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나가는 예. 방식.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명분 확보를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거나 뭐 전직 국방부 장관이었거나 이랬기 때문에 명분 확보 차원에서 뭐 1차, 2차, 3차 소환 통보를 하고 뭐 그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구속적부심을 뭐 나중에 거치고 예.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앞서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다 거쳤던 과정이기 때문에 구태여 또 1, 2, 3차를 또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예. 판단한 걸로 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실질심사 언제쯤일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속보가 나온 게 없죠? 예. 네, 뭐 관련 청구했다는 게 방금 예. 나왔기 때문에 예. 뭐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또 어떨지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네, 법원에서 뭐 바로 체포영장 관련된 거를 밝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기존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윤석열 씨가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예.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과정 자체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예. 뭐 거의 이틀에 걸친 예. 하루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고민 끝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미 파면된 그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오래 걸릴 예. 것 같지는 않고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다른 절차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구속영장하고도 또 예. 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소환을 해서 피의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 자체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병 확보 차원에서 체포영장 발부는 뭐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고 예. 좀 빨리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주말을 넘기기 전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에 예. 대한 이제 신병 확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예.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은 언제쯤일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한데 이 정도 속도라면요. 각 특검들이 각자 어떤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예. 지금 며칠 지켜본 결과로 보면 각 특검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좀 예. 다른 것 같습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속도전이고. 굉장히 좀 예. 속전속결이고 뭐 기존에 수사하는 스타일을 법조 쪽을 통해서 이제 취재를 해봐도 예. 전격적이거나 굉장히 좀 돌격 형태, 예. 저돌적인 스타일의 수사를 한다라는 평가가 있긴 했었는데 이제 그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김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넓은 범위 안에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인지가 됐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예.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강제로 이건, 그쵸. 이제 수사를 받는데 윤석열 씨를 데리고 가는 상황이 해야죠. 되겠네요. 예, 체포되죠. 예, 해야죠. 체포는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하는 게 두 분의 말씀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48시간 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구속영장.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청구. 그러면
다음 주 중에는 구속되는 윤석열 씨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예. 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했었잖아요. 추가 기소하면서 다시 이제 구속영장도 청구해서 예. 영장 실질하고 그게 이제 내일 나오잖아요. 결과가 내일 나올 건데 그다음 그때 얘기할 때 제가 다음 주면 윤석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오,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을 아는 분들이 다 저렇게 예, 얘기해요. 예. 클라우드 장관이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 아니 박인가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측 1차로에 있는 차가 우회전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네. 우측 끝차로에 있는 차는 우회전, 좌측은 좌회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정된 수순이다. 조은석 특검이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할 때부터 예. 아는 분들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 조은석 스타일이다. 오. 허를 찔러서 압박을 해버린다. 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도 절대 시간을 안 줄 거다. 예.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이 최근에 이제 한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셨죠. 박성태 평론가 젊은 아주 예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얘기 틀린 게 없어요. 특검에서 다 밝혀질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박성태만 장성철로 바꾸면 되도록 해서 박지원 의원님이 나를 이렇게 평가했어라는 걸 한 번 더 언급하는 아니에요. 방송 천재라니까. 박 실장님 진짜 참 예측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아유, 그 예측력은요 다 정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역시 취재를 열심히 해서 나오는 창원의 먹구름에는 분석이다. 많은 사람들 만나고 얘기 듣고 그걸 분석하고 얘기하는 거죠. 참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두 분의 아무 목소리를 근거는- 다 귀 기울여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막 뒷조사하는 것 같아. 막 정치인 싼 것도 아까 막 띄우고. 정치인사는 뒷조사가 아니고 앞조사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앞조사죠. 만방에 모두에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니, 열심히 우리 다 뒤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냥 있습니다. 뭐 한국일보에 나온 것도 막 써놓고 막 예. 조심해야 사실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취재, 모니터링. 현실이 이렇게 있으면 그 현실 속에 있으면 앞으로 뻔히 바뀔 건데 그걸 예상을 못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그런 상태예요. 김건희는 예상이 좀 됐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해하니까 일단 병원으로 피신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예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망상에 빠져 있어서 나는 내가 독립전쟁한 것처럼 독립투사한 것처럼 했어. 어떤 놈이 날 잡아가 마음 한구석엔 불안한 게 있지만 애써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예. 자기만의 세계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그리고 그다음에 구속영장까지 가게 되면 그때 현실을 좀 깨닫지만 아마 본인은 희생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어쩌겠어요. 내란 특검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윤석열 씨 쪽에서는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에 하나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지 않는 모양새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그러겠네요. 되기도 하고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경호처 직원들이 예전처럼 막 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못 막잖아요. 예. 공무집행 방해에 들어가니까. 그냥 험한 모습을 보이면서 끌려 나올 수도 있다. 문을 잠궈 놓을 수 있겠지만 예. 뭐 그야 뭐 소방청? 예. 그러니까 강제로 문을 뜯어내는 열쇠집에 방식으로. 얘기해서 따달라 그러면 바로 따줘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 청구 이후의 단계가 이제 구속영장일 텐데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만에 하나 지기현 재판부에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물론 지금 아직 전혀 이제 예상할 예.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건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할 것 같은데요. 만약 해도 물론 저도 참 합리적인 상황에서 예측을 대부분은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것이야라고 예측을 하는데 틀렸죠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사실 계엄 이후에는 그런 게 워낙 예. 많았죠. 예. 저는 이제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측근 김용현 요 분들은 기본 전제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그걸로 빙의해서 힘들지만 예. 빙의해서 예측을 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까 이렇게 이제 물론 맞추기가 어렵죠.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더군다나 어떤 판사나 또는 헌법재판소도 이건 무조건 8대 0이다. 당연히 그분들은 그래야 될 예.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석방에 시켰을 때 그거는 정말 틀렸고 말이 안 되는 그거였는데 그때는 어쨌든 핑계거리가 있긴 있었죠. 있었다기보다 만들었죠 지부장 판사가. 근데 이번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혹시 해당 재판부에 추가 기소하는 건이 가더라도? 가더라도 예, 추가 예. 혐의가 가더라도 예.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어제 오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이 3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경찰이 사건을 특검에 넘겼는데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의 발표 들어보시죠.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네, 아마도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오늘 또 하나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을 했죠. 이에 대한 신문길이 오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빠르면 또 오늘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제일 궁금한 거 어떻게 될까요? 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지난 겨울 같은 대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게 거의 99.999% 확실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 필요 없겠죠? 자, 왜 그러겠습니까? 그 대치가 체포영장 발부 이유였기 때문인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겠죠. 짚을 점은 체포 이후인데요. 자, 체포를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특검이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겁니까? 사실은 관심사가 이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특검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사실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입장이라면 공수처에 불려갔을 때도 진술 거부했었죠. 근데 위헌 소지가 있다는 특검 앞에서 순순히 진술하겠습니까? 진술 거부하겠죠. 그러면 이런 진술 거부하는 피의자를 바라보는 특검의 시선은 뭐겠습니까? 순순히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돌려보낼 명분이 오히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배우자 김건희 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어제 두 개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14억 4천여만 원의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환수를 통보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둘째, 숙명여대가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어서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고 국민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든 생각은 권력 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 무상이라는 생각 자체가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왜 쓸데없는 생각인가요? 권력 무상이라고 하는 느낌은 관찰자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김건희 씨는 권력 무상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 본인은? 이렇게 보는 근거가요. 서울 남부지검이 아크로비스타 압색에 나섰을 때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망신주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도이치 사건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의 거듭된 출석 요청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자, 한때 권력을 쥐었던 사람이 무상을 느끼면 그 행태는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체념과 포기로 나타납니다. 그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죠? 하지만 김건희 씨는 아닙니다. 오히려 투쟁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새 권력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불굴의 저항 모드. 이걸 보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뭡니까? 일종의 농성전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나오는데 김건희 씨의 농성전은 결국은 이것의 다른 표현이다. 그게 뭐냐? 조사 거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건희 특검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거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도 조사 거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특검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건데요? 어제 공수처, 검찰, 경찰 등의 사건 이첩을 요구를 했는데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엔 김건희 씨의 거듭된 출석 거부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건희 특검도 내란 특검처럼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는 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뭐 지켜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건지 아십니까? 배우자 부정이 됩니다. 자,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좀 주장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 조사에 아내인 김건희 씨가 순순히 응한다? 그러면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점만 환기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라사랑님이 이것도 부창부수라고 해야 할까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상무광명님, 지금 특검은 스피드가 생명인 상황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엽기토끼님, 누가 그러더군요. 김건희 씨 숙대가 김건희 씨 학위 취소한 거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방되니 독립운동하고 있네. 촌철. 네. 예. 황송웅치님은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유지, 이게 이슈됐을 때 취소했어야죠. 이미 늦었습니다. 뭐 그 지적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다시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그 특검부의 언론 브리핑에서 법부락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좀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법부락이가 언제 나왔던 말이냐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김건희 씨를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이른바 출장 조사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 썼던 말인데 어제 특검부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법부락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조사실이 따로 마련돼 있냐라고 물었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특별하게 마련해야 되나요? 그 원칙이죠, 사실. 네. 더 이상의 특혜는 없다. 이 말인 것 같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검이 발족된 후에 일정 조율을 거쳐서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다. 아까 그 박지영 특검부의 발표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거듭된 출석 요청과 불응을 특검은 연속된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잔망스러운 법기술 또 발휘하려고 하는 건데 특검은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해와 달림의 촌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본인은 절차 밟아서 계엄 내란 일으켰습니까? 네. 라고 물어주셨어요. 그 얘기하니까 요 소식까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계엄 선포 다음 날이죠. 네. 삼청동 안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지금까지 4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 이렇게 4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 더 있었다. 한정화 당시 법률 비서관이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4명은 여기서 밥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 연말 모임 가졌다. 그냥 오랜만에 밥 먹자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여기 법률비서관이 왜 갔을까요? 자, 그러면 법률비서관의 해명을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보도한 게 중앙일보인데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안가를 찾아간 것은 민정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서였다. 네? 굳이? 그 시간에? 그러니까요. 안가에서 어떤 모임이 있는지 뭐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찾아간 것이다. 근데 밤에 굳이 안가까지 찾아가서 사표 내는 경우 이게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상상이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네? 자, 그 다음 또 이런 말도 했다 그런지 저는 오히려 여기에 밑줄 치고 싶은데요. 참석자들과 어울릴 급도 아니었다. 어울리진 않았지만 그들이 불러서 뭔가를 검토를 시켰을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게 제가 왜 여기에 그 밑줄을 그냐면 자 같이 어울릴 급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만한 게 한정화 법률비서관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29기예요. 네.
근데 나머지 그 4명의 기수가 뭐냐면 가장 늦은 기수가 이완규 법제처장 23기고 나머지는 17기, 18기래요. 네. 그러니까 한참 선배들인 거죠.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4명이 주장했던 그냥 밥만 먹었어요에서 같이 밥 먹을 속칭 짬밥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잖아요. 그러면 뭔가 실무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 비서관도 거기에 갔다 내지 불려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응? 이거 아니고 이거 오히려 상식적인 해석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다. 뭐냐? 계엄 선포 실패에 따른 법률 대응을 모의하기 위해서였거나 아니면 제2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 뭔가 법률적 검토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에 그래서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진실인데 여기에 또 하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그 전에 주장한 게 있었습니다. 삼청동 안가 모임에 4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비서관 2명이 더 있었다. 비서관 2명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한 명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누굴까요? 그러니까 그 일찌감치 박지원 의원은 비서관 2명이 추가로 더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지금은 1명이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혹시 1명이 더 있었느냐?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거죠.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한 그 강제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보님 한번 요 들어온 속보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당연한 거죠.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지금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의 신병 확보입니다. 지금 내란 수계가 풀려나가지고 바깥으로 활보하고 있는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는 내란 사건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네.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도 수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저런 조은석 특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수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또래 이분이 이제 1987년에 사시 합격해가지고 그 이후에 쭉 수사검사로 일한 사람인데 네. 적어도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네, 그렇죠. 의심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한 행보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바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왜 특검 사무실을 서울 고검 사무실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언젠가 조은석 특검이 한번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대로 좀 가고 있다. 이어서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 그렇죠. 보석으로 나오려고 한 것은 일단 항고는 기각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두 사람 윤석열과 김용현의 신병을 확실히 확보하는 거는 이제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조치다. 그걸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빠르게 신병 확보에 나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짚을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은퇴를 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한국의 보수 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이다. 부하 내동한 국힘 중진들이 더 나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좀 해석을 해주시죠, 부의장님. 네,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정치 인플루언서 같은 상황인데 새로운 직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은퇴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은퇴했을 뿐이지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죠. 망친새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이다.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윤석열, 한동훈이 타고 있던 국민의힘이라는 배에서 지금 사실 침몰하기 직전에 뛰어내리신 거잖아요. 본인도 같이 타고 있었잖아요. 본인이 같이 타고 같이 항해를 쭉 하다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재빠르게 뛰어나온 다음에 저 배 침몰한다, 저 나쁜 놈들하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전 설득력이 있을까? 본인은 내부에서 뭘 했는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모시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마땅히 그렇게 대놓고 비판도 못했으면서 대놓고 지적도 못했으면서 그냥 애둘러서 어쩔 수 없이 모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본인이 결국 그때까지 버텼던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본인이 대선 후보 안 되니까 뛰쳐나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하는 말들이 얼핏 들으면 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들 맞습니다만 당신 얼마 전까지 그 안에 있었잖아. 지금 나와서 갑자기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라고 했을 때 과연 홍준표 전 시장 할 말이 있을까요? 그 홍준표 전 시장이 내세우는 대안이라는 게 뭔가요? 보수신당 창당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 번 이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한 것이 지금 저 부의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국민의힘을 탈당한 거지 정치를 고만둔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내란 거쳐서 대선 패배한 다음에 내부 안에가 일종의 좀 진공 상태예요.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메꿀 세력이 누구냐? 국민의힘 포함해서 보수 전체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현재 한국 정치에서 보수수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공백을 메꿀 사람 중에 하나로 홍준표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또렷한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업혀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홍준표 시장은.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대통령 만났을 때 90도로 절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3 내란을 해프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란을 그렇게 세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살짝 묵인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본선 후보가 되지 못하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공격을 했거든요. 국민들이 이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일종의 정적 권력의 공백 상태가 나타나니까 그 부분을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딸이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이 양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일도 사실 없어요. 변호사를 다시 할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으로 봐도. 근데 그러기에는 깃발이 너무 낡고 바랬습니다. 명분이 너무 약해요. 예.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내란 혐의에서는 그 색을 뺄 수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죠. 해프닝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걸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근데 후보가 본선 후보에서 탈락하자마자부터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이런 식의 정치 행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 발언권 스피커는 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힘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뭘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만 붙이면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이 제일 나쁘다. 근데 부안해동한 국힘 중진들이 더 나쁘다고 했잖아요. 네. 국민들은 그 부안해동한 국힘 중진을 홍준표 전 시장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네요. 예, 본인 셀프 비판한 거라고 전 봐요. 네.